뭔가 이거를 하려면은 항상 서울을 가야 된다. 서울을 그쵸.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기엔 좀 무섭고 난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부모님을 좀 뭔가 설득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그림을 배우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복스럽의 안창복입니다. 오늘은 많은 예술인 중에서 래퍼로 활동을 하고 계신 홍동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디오션 콜드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로 창목님과 만나서 복스럽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도 하고 재밌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소개를 이제 본명을 했었어요. 디오션 콜드의 네. 랩 네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랩 네임을 한 3번 정도 바꿨어요. 지금 이제 디오션 콜드로 해서 좀 더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오션 콜드의 뜻은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바다를 되게 좋아했어요. 바다스러운 거를 좀 들어가면 좋겠다. 오션을 딱 넣게 됐고요. 네. 그래서 D는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동이의 그 D를 그냥 따서 이제 디오션.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좀 차가운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차가운 도시남자가 되고 싶었나요? 아, 네, 약간 좀 차도남 옛날식으로 차도남 느낌으로 네. 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한번 콜드를 붙였고요. 네. 조금은 좀 다른 좀 멋있게 꾸며보자면은 D가 딥이라는 또 뜻이기도 아, 하거든요. 딥, 네. 그래서 깊은 바다는 차갑다. 그래서 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이. 과거에 그 네. 랩 네임을 3번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본명이 홍동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이름을 볼 때 동의라고 안 부르진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동의야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나를 좀 많이 불러주는 이름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동의라고 했고요. 네, D-O-N-G-E 이라고 네. 했고, 근데 이게 하다가 좀 이게 멋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싶어서 한번 또 개명을 해봐야겠다 해서 찾다가 옛날에 좀 좋아했었던 이제 위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윈스턴 처칠이라고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예명을 지을 때 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이름을 따와서 그거를 좀 자기 것으로 좀 비슷하게 만든다던가 네, 그쵸, 그런 그쵸.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디스턴이라고 윈스턴 해서 또 제 동기의 네. D자 따서 디스턴이라고 되었어요. 좀 느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 두 번째가 좀 또 괜찮았던 것 같긴 했는데, 근데 문득 기사를 또 봤어요. 제 네. 디스턴으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이게 뭐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윈스턴 처칠이 옛날에 흑인 노예 제도에 좀 네. 가담했던 네, 맞아요. 그런 기사를 보게 돼가지고 제가 명색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흑인 음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러네. 그래서 뭔가 이거는 내가 이거 하는 행보에서 뭔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엮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디오션 콜드로 한번 이렇게 다시.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죠. 하필 그 네. 그게 참 잘.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랩이랑 힙합에 대해서 네.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힙합과 네. 랩에 있어서요. 네. 혹시 그 차이가 네. 무엇인가요? 차이가 물론 이제 뭐 힙합이라는 불 안에서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랩과 힙합에서의 차이점은 단지 그건 것 같아요. 랩은 그냥 뭔가를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힙합은 랩이든 아니면 이제 뭐 그림이든 디자인이든 뭐 하다못해 정말 뭐 영화 배우든 근데 그걸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문화의 하나인 거죠.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저희가 락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치. 락스프릿 정신 막 네. 락 정신 막 이런 네. 것처럼 힙합도 이제 굳이 뭔가를 따지자면 그러한 거지 않을까 라는 싶은 생각이 있어요. 락스프릿도 어떻게 보면 다 네. 모든 거에 락의 정신이 있어야지 맞아요. 이러면서도 네, 좀 힙합도 멋지네.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힙해 보이구나. 그럼 힙합에 힙해 보인다가 네. 힙합인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형용이 될 수가 있는 거. 그래, 너 힙하다. 그 전에 자기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이제
나는 정말 나는 힙합이야. 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힙합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면은 난 힙합이야. 내가 힙합이면 힙합인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본인이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겠네요. 자신감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문화를 되게 많이 즐길 줄 알고 길거리를 걷다가도 정말 힙합스러운 이제 음악이 들으면은 거기서 뭐 리듬을 탈 줄 안다던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만한 프라이드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대. 아, 요즘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약간 좀 그러한 네, 사람들이 정말 힙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랩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네네. 나서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 아. 같아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네네. 뭐 장기자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앞에서 나서는 걸 다 좋아했고, 그리고 또 노래방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발라드를 거의 많이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리 속에서 어떤 형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이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원래 좀 멋있는 형이긴 했어요. 그래서 랩 막 하는데 완전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 나도 한번 하면은 저렇게 되겠지? 그 형이 막 하는 거 보고 저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방에서 불러야 될 곡들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알아야 그렇죠.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막 듣게 되고, 네. 듣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박자에서 네. 되게 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이나 그런 한 좀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뭔가의 래퍼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야망이 점점 커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동네 형님께서 부르셨던 네. 랩이 뭐였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리쌍의 발레리노. 아니 멋있는 곡을 불렀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것도 이제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걸 연습해서 제 18번 곡이 이렇게 됐었던.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래퍼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렸잖아요. 난 이걸 해야겠어. 나는 그래서 뭐 진짜 철두철미하게 막 계획 짜고 막 그런 건 아니라 네네. 그냥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되고 싶다. 정도.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언제쯤부터 래퍼라는 직업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었나요?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던 네네. 것 같아요. 이제 그때가 아마 또 사춘기스러운 면이 제가 좀 길게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쵸. 남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10명 중에서 6명이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딴 걸 찾겠어 라는 그런 좀 돋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걸 뭘 찾을까 라고 하다가 일단 그림과 이제 음악이었거든요. 이 둘 중에서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둘 중에서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했었는데, 옛날에 음악을 하고 싶었잖아. 나는 래퍼가 되고 싶었잖아. 지금도 좀 되고 싶긴 한데 한번 해봐? 그래, 해봐야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20살이 되기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거를 하려면은 항상 서울을 가야 된다. 서울을 그쵸.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기엔 좀 무섭고, 난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부모님을 좀 뭔가 설득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그림을 배우게 됐어요. 아, 그림이요? 네, 입시 미술을 배웠었거든요.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림은 어디 핑계거리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한 2년 정도 배우다가 지쳐서 그런 거 있는데 도중에 났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울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디자인 전문 학교인데 뭐 면접 보고 시험 몇 번 치고 딱 합격이 다 된 거예요. 나 이거 때문에 서울 가야 돼. 나 보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야, 너 진짜 철없는 짓 했다 맞아요. 라고 하지만 맞아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너무나 중요했던 사안이었던 거잖아요. 인서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그 랩들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네. 서울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서울의 힙합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로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대전 출신이긴 한데 그 어렸을 때 항상 서울을 가야 된다. 서울에는 뭔가 다르다. 항상 맞아요. 이런 말들을 네. 무의식적으로 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좀 지방에서 있으면은 서울이라고 하면은 와 해 보이고 네, 로망 있는 도시 이게 또 강했죠. 저도 서울 딱 왔을 때 고모가 저랑 형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대. 실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방보다 대전보다 더 치열한 게 서울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연습 많이 그렇죠. 해야죠. 그 연습은 어떻게 연습을 하나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항상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네. 음악을 다 듣다 보면은 랩 스킬적인 것 부분에서 네. 딱 꽂히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들을 베껴오는 식이죠. 이제 음. 카피 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썼던 가사랑 그 플로우랑 이제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거를 다 계속 연습을 해서 그 스킬을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창조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줬던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정말 많죠. 제 영웅은 에이셉 라키라는 래퍼가 네.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사람의 음악을 정말 많이 듣고 카피 연습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네. 혼자 독학하는 것밖에 없나요? 정말 랩을 누구나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려서 혼자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또 요새 보면 랩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네.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쉽게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연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연했을 때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공연했을 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약간 좀 한 장면씩 생각나긴 하는데 네. 기억이 났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첫 공연? 그때는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랩을 진짜 못했거든요. 저는 그때 저도 가끔씩 한번 들어봐요. 네. 그때 했던 것들을. 그래서 딱 보면은 와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랩을 한다고 내가 서울로 왔던 거야. 약간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못했던 실력 가지고 기회가 돼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공연에서 어떤 사람이 딱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가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본인은 그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싶어가지고 되게 그 사람이 응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 14년도에 저 첫 공연을 보고 응원해 주셨던 분, 그때 LMB 모자 쓰시고 안경 쓰셨던 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좋네요. 정말 꼭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나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14년도 6월 달이었어요. 여름이었대. 여성분이셨나요? 남성분이셨나요? 남성분이셨어요. 남성분. 그분도 래퍼이신가 봐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분이 네. 조금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분 때문에 정말 힘이 많이 됐었죠. 그렇구나. 그러면 공연을 올리면 네. 그런 수입 구조나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공연을 했을 때 주로 처음에 했던 그 공연장 대관을 하죠. 관객들한테 원프리 드링크나 그런 식으로 해서 10,000원, 20,000원씩 이제 입장료 네, 이렇게 다 입장료, 네. 받고 진행하는 경우인데 공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연을 쓰려면은 어느 정도의 회비? 회비. 그런 거는 딱 내고 이제 공연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공연할 때는 본인이 만든 자작곡으로 해요? 자작곡으로. 꼭 자작곡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제 곡으로 해야죠. 그래요? 유명한 래퍼들의 곡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나요? 네,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네, 저는 항상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그럴 때 다 했던 분들 거를 부르거나 그랬어가지고 내 곡을 자작곡을 한다는 게 기본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공연을 쓴다는 거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인 거고 알리는 사람은 뮤지션, 아티스트인 거고 네. 자기의 작품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나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수단이니.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예체능마다 다 다르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자작곡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하나요? 보통 이제 제가 작곡을 하진 않고요. 네. 가사와 믹싱이나 그런 걸 편인데 네. 그 영감을 받는 거는 보통 저는 이제 음악을 듣다가 네. 사운드적인 거나 네네. 그런 거에서 한 번씩 매료가 될 때 있어요. 그쵸, 있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해볼까?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거나 영화에서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뜬금없이 딱 이렇게 네. 영감이 딱 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느와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고 있는데 집단을 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누굴 딱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까? 되게 허무한 거 허탈감이 많이 들겠지. 근데 이 사람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이렇게 죽네? 허탈하다. 이걸 곡으로 써야겠다. 네, 그런 쪽으로 영감을 좀 받거나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영감을 다 받긴 하는데 생활을 하고 있다가 행복한 날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잃었다는 그런 이제 쾌감이 다 들 때 이거를 좀 풀어서 내 가사로 한번 써봐야겠다. 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영감을 받는다. 확실히 힙합의 장점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잖아요. 그런 솔직한 표현이나
랩이나 직설적인 표현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을 때 자유롭게 작사하기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랩 뮤직에 있어서는 좀 그러한 필터링의 자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그냥 쓰는 거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는 큰 장점이긴 하죠. 그렇죠. 랩의 매력이 랩의 뭐예요? 매력.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네. 정말 재밌고 더 와닿게 하는 그런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가 직설적인 게 느껴지지만 그냥 무작정 욕만 한다고 해서 그렇죠? 재밌게 욕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네. 욕이나 이런 직설적인 화법이 나와야 그런 카타르시스나 통쾌함이 느껴지는데 맞아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그냥 욕만 하면 사실 그거는 그냥 욕을 한 거잖아요. 래퍼가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의도가 보였느냐가 확실히 그 랩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그 래퍼를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은 이러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미지다 라는 걸 이제 연상케 하잖아요. 그러한 게 재밌던 것 같더라고요. 랩의 장르가 네.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랩의 장르가 어떤 식으로 나뉘어 있나요? 정말 많은 장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붐백, 막 분진탄진진탄 라는 그런 이제 단순한 이제 비트에서 이렇게 랩을 하는 건데, 붐백의 장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메시지죠. 네. 붐백을 하는 사람들은 가사적으로 심의를 많이 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네. 트랩은 박자를 좀 쪼개면서 네. 다양한 사운드를 집어넣으면서 되게 변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운드예요. 그래서 트랩의 사운드는 아무래도 다른 장르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자유롭게 꾸며낼 수가 있는 그러한 장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싱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싱잉 랩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노래랑 좀 비슷한데 멜로디컬한 프로에서 랩스러운 면을 넣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들어보면은 이건 랩인데 되게 멜로디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랩이라고 또 있어요. 클라우드? 네. 오. 진짜 이거는 몽환적인 느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클라우드? 아, 클라우드. 네,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하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약간 좀 읊조리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읊조리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이제 메시지 전달, 그리고 뭐 발음이나 네. 그런 게 다 정확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좀 그러한 편견을 어떻게 보면 좀 깼죠. 정확한 메시지 전달보다는 내가 만드는 사운드적인 거에서 더 중점을 두겠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면은 얘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되게 느낌 있어요. 이제는 랩 장르, 랩 분류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많은 게 다 생기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가 딱히 없어진 것 같아요. 나는 뭐 하는 래퍼야, 나는 뭐 하는 래퍼야. 그치, 그게 그치.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은 이거야. 음흠. 딱 이런 느낌? 하긴 아무래도 많은 음악들도 그렇고 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아, 많이 하죠. 그것처럼 랩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네. 현재도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변화되는 트렌드 속에서 추구하는 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나도 같이 변화를 해서 시대에 맞춰서 나도 그 흐름을 타고 갈 것이냐를 아, 네. 이제 선택하는 건데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랩이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 전달인 거잖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맞아요.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도 정말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현재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달 과정. 네, 과정에서 이거를 내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알기 전에 좋아야 내 메시지를 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좋아야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좋아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다들 심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하긴 어떻게 보면 매번 똑같은 노래야 매번 똑같은 느낌의 그런 노래가 나오면 이게 네.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익숙해지면 뮤지션이라는 사람들과 이런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나만의 독창성을 계속 찾기 위해서 네.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붐백과 트랩이나 클라우드 랩이나 뭐 이런 게 새롭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겠네요. 많이 많죠. 또 요새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또 이제 드릴이라는 드릴 장르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보면은 정말 어디서 다 비롯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랩이라는 걸 저는 잘 몰랐는데 아, 네. 이게 들어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오션 콜드님께서 최근에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앨범을. 있는데 그러면 그 앨범들이 이제 저도 조금 들어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바이러스라는 이제 미니 앨범을 이렇게 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I'm Ready to Die for the Masterpiece라는 이제 정규 앨범을 내게 냈었는데 앨범들이 나올 때는 열망과 갈망이 정말 강하게 뿜어나오던 시기였어요.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난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고 음악을 하는 예술의 분야에서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포부가 좀 많이 담겼던 그런 시기에서 이렇게 앨범을 다 냈었고요. 그래서 가사를 딱 보면은 앰비션 열정 가득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냈던 앨범들이라서 그래서 한 곡마다 정말 힘 빡 주고 네네네.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앨범들인 것 같아요.